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120회 맞나? 120회 맞을 거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고 119회 녹음을 하고서 좀 쉬었다가 바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회차는 그냥 더 내가 지금 회차를 늘리려고 이런 짓 하느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녹음할 때 좀 길게 녹음을 해서 좀 나눠서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쭉 길게 했죠. 근데 좀 중간에 좀 쉬어줘야 커피 맛도 좀 볼 수 있는 기준을 좀 벌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연타로 먹으면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또 좀 좀 쉬었다가 하게. 지금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야, 뭐, 너 놀면서 왜 그러느냐? 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원래 좀 안 되나 봐. 네, 놀면서 해도 힘들고, 한량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네, 지금 인생 날로 먹고 있는, 집에서 엄청 쪼이고 있죠. 네, 돈 좀 벌어라. 네. 근데, 제가, 가장인데 참 무능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무능한 아빠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하잖아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냥 일단 내 몸이 먼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참 모자라. 여러모로 모자라서 좀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빠. 그래도 사고는 안 쳐요. 그래서 제가 사고는 안 쳤습니다, 여러분. 무능하지만 최소한 사고는 안 친다. 네. 스스로의 흡족을 하면서, 네, 120회 방송 들어가고 있고요. 사연은 없어요. 사연도 없고, 우리 댓글은 우리 바이러스님이 달아줘서 감사하고, 땡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주셔도 이렇다한 해답을 못 드리니까 그냥 다 포기한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능해서 죄송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다녀온 카페, 콘레드 커피 이야기도 좀 하고, 돈가스 먹으러 이제 성북동 갔다 온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커피 기사거리도 한번 얘기해보고, 먼저 그럼 커피 기사거리부터 할까요? 물론 또 커피 리뷰도 할 거고요. 기사거리 먼저 하면서 좀 워밍업을 할게요. 좀 쉬다 오니까, 좀 1시간 정도 쉬고서 하는 건데, 좀 또 정신이 없네. 네, 코로나19 상황이라 괜찮다.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 주는 카페라는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동아? 네, 동아뉴스. 네, 동아뉴스의 우리 강은지 기자님의 글인데요.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을 찾은 박 씨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겠다고 말하고 QR코드 체크인을 마쳤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한 뒤 음료를 받아 들어오고 보니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다. 박 씨가 매장 안에서 마실 것인데 라고 말했지만 주문 직원은 코로나19 상황이라 괜찮다고 대답했다.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게 괜찮을까? 답은 아니오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 시기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허용을 했죠. 네. 허용을 해서 이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일회용 컵을 요구하지 않은 16곳이 음료를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담아줬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회용 컵을 주는 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자원재활용법 위반 사항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현장 카페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초기에 이 정부 그 코로나 단계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그 정부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대부분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요 기사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업장에서는 일회용 컵 쓰는 게 더 편한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편해요.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다회용 컵을 써야 되는데
이 다회용 컵을 쓰게 되면 뭐 세제값, 물값 만만치 않고 뭐 설거지하는 인원 플러스 또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또 이 잔들이 잘 깨져요. 유리잔들이 잘 깨지다 보니까 솔직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테이크아웃 전용 컵을 쓰는 걸 더 선호해,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사실 아닌 게 정부에서 이걸 허용을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작년 11월까지 그 해당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 코로나 대책 동안은 테이크아웃 잔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카페에서나 이런 그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냥 뭐랄까 제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부에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바로바로 공지를 하거나 좀 주의를 줘야 좀 의식적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좀 의식적으로 쓰다가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들 좀 해이해진 거죠. 그냥 써도 돼. 어차피 또 코로나 감염을 위해 또 이해해서 왜냐면 또 다회용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쓰던 걸 또 쓰다 보니까 뭐 코로나 감염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걸로 불편해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좀 말은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식당에서 쓰는 모든 컵들 다 쓰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좀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거나 방역 대책을 바르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카페 측에서. 그래서 사실 일회용 컵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환경에 분명히 나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용 컵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모아놔요. 집에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먹은 카페 그 컵홀더나 그 컵들을 좀 모아놓는 편인데 따지고 보면 쓰레기인데 그냥 제가 좀 그런 걸 또 잘 못 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기본 기사는 그런 거가 떴고 또 최근에 하나 뜬 기사가 커피 관련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게 예경 카페에서 알바생이 그 개 물린 사고가 발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니까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애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직원이 카페 주인 소유의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7일, 꽤 됐네요. 이 기사, 애견 카페에 출근한 후 3일째 되던 날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이 여직원이에요. 남자 직원도 아니고, 일단 걔가 좀 말을 안 듣는데, 이제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투견으로 이용되는 맹견인데 마스크를 이제 씌워주려고 했는데 이 개가 그 여자의 다리를 물고서 막 질질 끌어. 얼마나 아팠겠어. 보니까 되게 뭐랄까 덩치가 좋아 보이는 여자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 피해가 심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견종한테 물린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업주는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이제 기사들이 좀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애견 카페를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두 차례 갔었는데 대부분은 좀 이제 큰 개들이 아니고 좀 귀여운 작은 개들, 사납지 않은 개들이 보통 많아서 뭐 큰 개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많이 좀 맹견 아닌 것들 제가 개를 잘 몰라요.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사고가 이렇게 심하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정말 주인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맹견을 애견 카페에 이렇게 키울 생각을 하지? 참 세상은 좀 넓고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피해 입은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트라우마가 상처도 심하고 많이 심하대요. 이게 수술도 여러 차례 할 만큼 죽을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과 정신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장이 수술 전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이 친구가 뭔 잘못입니까? 응?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맹경 관리를 잘 안 했나 본데 주인이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이런 기사 보면 실제로 카페에서 이런 애완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고가 좀 나요. 그러니까 뭐 세탁비 요구되는 일도 있지만
뭐 유리에 베인다든가, 그러니까 손이 좀 칼에 베인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왜냐면 요즘엔 카페가 순수하게 커피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과일도 다루고 칼도 다루고 뭐 디저트도 다루다 보면 실제로 다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업주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친구들한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먼저 선 지급하고서 이제 후처리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데, 일단 자기네들이 피해를 안 보느려고 뭐 보험 처리한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도 끌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본인이 다쳤으면 과연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이한 대책. 참 이 커피라는 그 환경들이 여러모로 좀 부족하죠. 네. 참 말로 다 못하겠어. 아무튼 좀 그냥 그래.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 같은 것들이. 아무튼 좀 찹찹합니다. 이런 기사 보는 것들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래. 찝찝해. 그럼 오늘 커피 리뷰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기분이 좀 그러네요. 괜히. 그 친구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오늘 커피는 그 이퀄 아메리카노 블랙이라는 커피고요. 이건 주식회사 아로마빌 커피 경기도 화성시에 있대요. 유통 전문 파편 아름다운 커피라는 거고, 전 이 회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일단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이게 소포장돼 있고 6개의 스틱이 들어있는 6g 아메리카노 퓨어 블랙 공정무역 커피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일단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봤고, 콜롬비아산 75%, 독일산 25%, 아라비카 인스턴트 커피가 90%고, 아라비카 볶음 커피, 페루산, 우간다산이 10% 들어있는 커피라고 합니다. 이 커피를 제가 카누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맛이 어떤가, 그리고 이거를 다른 커피들과 한번 또 같이 비교해 볼 예정인데, 일단 이퀄 아메리카노 블랙이라는 회사를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색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재단인가 봐요. 일단은 아름다운 커피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의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공정무역을 통해 빈곤을 심화시키는 현재 무역을 해결하는 수단을 바꾸려고 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 공정무역 커피를 다루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재단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아무튼 여기에서 나온 이제 지금 커피를 맛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커피가 종류가 다양하네요. 있는데 일단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구한 커피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긴 재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의 일환으로 이런 커피를 만들거나 이제 유통하는 일을 뭐 이제 기부도 받고 뭐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를 잠깐 확인해 봤고,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일단 까볼게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고요. 커피가 지금 모양이 되게 심플한데 쬐끄맣게 생겼어요. 일단 스틱이 이게 6g 들어있고 양이 좀 적다 보니까 한번 미니라고 써있네요. 한번 제가 분쇄래 까놓은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비교군으로서는 이제 카누 시그니처 미디엄과 다크, 최근에 우리 털스티님께서 먹어보고 후기도 올려주셨었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커피 자체가 적으니까 2개는 까야 되나? 근데 좀 이따 라떼도 먹어봐야 되는데, 라떼도 먹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크 로스트 까서, 일단 분말의 색깔을 보면 되게 밝아요. 지금 이퀄이라고 하는 커피의 색깔이 좀 약간 갈색 계열이라면, 일단 카누 시그니처 다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진합니다. 네. 그다음 미디엄. 네, 미디엄은 조금 색깔이 밝죠. 조금. 네. 참고로 카누 시그니처는 그래도 드셔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다른 데서도 카누 시그니처 커피 얘기 많이 하는데, 확실히 카누보다 비싸서 그런지 접근성 많이들 안 드세요. 자, 한번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네, 아무래도 이게 연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적게 넣었어요. 6g짜리라.
커피 향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이퀄 커피 먹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약간의 산미랑 고소한 맛과 쌉싸름한 맛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좀 더 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먹으면 첫 맛이 약간 좀 산미 쪽이 좀 도드라지고요. 중간 맛부터 약간 이제 쓴맛이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산미는 처음에 드러나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간 과정이 좀 없어요. 커피의 맛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다가 바로 이제 바로 아니네. 아니네. 그 맛이 아니네. 오히려 안 쓰네. 이럴 수가. 신맛과 부드러운 맛에 들어가면서 뒤끝이 살포시 그 쌉싸름한 여운이 나는 부드러운 커피인데요? 오,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카누 다크. 좀 물을 좀 더 부어야겠죠? 좀 맛이 셀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색깔부터가 카누는 좀 더 진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이 커피보다 물을 많이 부었음에도 어떤 진한 느낌이 더 잘 올라옵니다. 카누 특유의 약간 스모크한 느낌도 잘 나타나면서 산미와 묵직한 맛이 잘 나는 다크. 말 그대로 이 카누 시그니처 다크는 적절한 밸런스 가운데에서도 이 아까 먹었던 플라넬 드립 그 아메리카노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묵직한 맛을 잘 간직하면서 균형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미디엄도 먹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 미디엄 쪽을 더 좋게 평가했던 기억이 나요.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제 취향이 다크 쪽보다 미디엄을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깔끔한 산미와 함께 부드러운 목넘김까지 균형감이 좋고, 약간 그 새콤한 그 자몽이나 그 약간 새콤한 과일들 있죠. 그런 거에서 날 법한 어떤 풍미들이 입안에서 조금 퍼져요. 과일의 약간 새콤한 맛?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원래 이런 맛이었나? 왜 이렇게 새콤하냐? 새콤하면서 뒷부분이 약간 쓰고 떨떠름한 맛은 올라오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크는 특유의 그 묵직함과 부드러운 맛, 그리고 살포시 후미에서 올라오는 쌉싸름함. 근데 균형감은 상당히 좋아서 뭐 쓴맛이나 탄맛이 어떤 느껴지는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두 가지 다. 반면 이퀄 커피도 전체적인 느낌은 뭐라 할까? 먹고 나면 좀 단맛이 좀 잘 느껴져요. 약간 고구마의 그 구운 고구마의 풍미 같은 것도 살짝 느껴지고 괜찮네요. 약간 군고구마 먹을 때 단맛 있죠?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이퀄 커피에서. 이 세 가지 커피 다 제가 좀 녹이면서 바로 먹었을 때랑 조금 천천히 녹이고 나서 후미에 먹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분말이 물과 녹으면서 조금 더 액상화되는 과정에서 맛이나 이런 게 좀 덜 나타냈다가 다 녹고 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균형감들이 맛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커피는 명확하게 색깔이 달라요. 일단 이 이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이 없어서 이거 뭐 맛있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맛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약간 군고구마 느낌이 많이 나요. 지금 이퀄 커피 진짜 딱 먹으면 그 우리 군고구마 막 까서 먹을 때 있잖아요. 그 구수한 맛과 약간 그
특유의 그 단향, 단맛, 그리고 약간 스모크한 느낌까지 약간 단맛이 잘 올라와요. 딱 약간 군고구마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거? 와, 이거 신기하다. 이퀄 커피는 지금 약간 군고구마를 먹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군고구마 먹다가 목이 메어서 내가 좀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그 카노 시그니처 다크는 뭐 예전에도 느꼈지만 묵직한 맛 플러스 약간 쌉싸름한 맛이 올라오는 전통적인 카노의 느낌에다가 약간의 산미의 부드러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카노 시그니처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풍미가 더 잘 살아요. 약간 과일의 향미 그런 것들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요. 오랜만에 지금 카누 시그니처를 다시 먹어보니까 좀 더 다른 느낌이 좀 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좀 성분을 좀 볼게요. 지금 미디엄 같은 경우에 에티오피아산 40%, 케냐산 19.8%, 과테말라산 19.8%, 브라질산 19.8%. 전체적으로 보면 중남미 커피가 대략 40%,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산,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컨셉인데, 이제 퍼블렌드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브라질산이 기본으로 껴 있고요. 그러니까 중남미 커피랑 이 아프리카 커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조합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많이. 근데 지금 제가 이 미디엄을 딱 먹었는데 예전에 먹었을 때와는 좀 더 다르게 에티오피아 커피의 풍미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활용했을 때 이 새콤한 맛들이 약간 과일에서 나오는 맛과 풍미들이 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게 단맛으로 연결되면서 좀 더 이렇게 클린하게 넘어가는 반면에, 지금 이 카노 시그니처 미디엄은 클린한 듯 하면서도 그 중남미 커피 특유의 애프터의 쌉싸름한 맛들이 올라와요. 근데 확실히 개성은 이 미디엄이 더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큼한 맛들이 더 세니까 약간 떫은 느낌도 살짝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커피, 카노 시그니처 미디엄, 다크, 좀 이퀄 커피, 네, 아름다운 커피 재단에서 나오는 이퀄 커피까지 명확하게 다 성격이 달라. 딱 먹고 있는데 이퀄 커피는 약간 군고구마 스타일. 지금 이 카노 시그니처 다크는 묵직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전통적인 커피의 어떤 강한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고, 이 미디엄 로스트는 특유의 에티오피아 맛의 풍미와 그리고 맛의 어떤 그 뭐랄까 밸런스는 조금은 덜하지만 전체적으로 커피의 색깔이 확 나타나는, 이 정도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라떼로 먹으면 어떨까? 이제 지금 그게 좀 이제 궁금하네요. 한번 제가 이걸 라떼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맥스웰 하우스 아까 전에 먹던 거 한번 같이 또 먹어볼게요. 네, 콜롬비아나 맥스웰 하우스도 같이 먹고 있는데 지금 갖고 왔는데 먹다 남은 거예요. 얘도 좀 먹다 버리든가 해야지. 다시 먹어보고 있는데 요 새 제품과 같이 비교하니까 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네, 다시금 맛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말 그대로 콜롬비아 100% 커피죠. 상당히 가벼운 느낌을 전달하면서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어떤 맛과 향미를 그대로 잘 고스란히,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커피가 나타났고요. 이퀄 커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군고구마스러운 풍미랑 그리고 단맛이 잘 나오고 있고, 네, 카노 시그니처 다크는 정통적인 다크 커피의 묵직한 맛과 그 스모크한 풍미, 그 쌉싸름한 맛이 균형 있게 잘 전달되고 있고, 카노 시그니처 미디엄 로스트는 전체적인 균형감과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풍미와 맛을 잘 살려주고, 약간의 이제 뒷맛의 어떤 떫은 맛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물을 좀 더 넣으면 돼요.
물을 좀 더 넣어볼게요. 물을 좀 더 넣고 저으면 이제 단맛으로 좀 바뀌는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네요. 예, 떫은 맛은 좀 사라지고 오히려 애프터의 단맛들이 좀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커피들은 농도와 연관에 꽤 관련이 있어서 비율을 맞춰주는 거에 따라 어떤 뒷맛의 클린함과 단맛이 때에 따라 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의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꽤 영향이 큰데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먹어보고 맛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유를 넣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유들을 몇 가지 더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유를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우유는 서울우유 멸균유. 네, 멸균유는 한 가지 서울우유만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남양 맛있는 우유 GT. 그 다음에 데니시 더 건강한 우유, 덴마크 우유죠. 이게 동원에서 아마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동원 FMB 맞네요. 네. 우유랑, 메일 우유. 네, 오리지널. 많이 쓰이는, 얘가 약간, 그, 얼었어. 큰일 났네. 그, 제가 유제품이랑 이 커피 제품을 김치 냉장고에 채워놔갖고 와이프한테 맨날 욕 먹고 있는데, 이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 보니까 우유랑 커피 제품들이 김치 냄새가 배어. 아, 급급해. 아,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그 마트 갔더니 그 홈플러스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어떤 게 팔았냐면, 요번에 카누에서 카누 싱글 오리진 제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에티오피아 아리차,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뭐였는데, 그건 못 샀어. 근데 이게 지금 대용량으로 팔고, 그 뭐야 텀블러 하나 껴서 팔고 있어요. 그 이게 12,900원이었나? 그러니까 차마 와이프 눈치 보여서 두 개는 못 사고 이거 하나 샀는데 이게 50스틱이에요. 50스틱. 그러니까 이제 50개 들은 거죠. 이거 어떻게 다 먹지? 네, 아무튼 이게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카누에서 싱글 오리진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샀어. 네, 아무튼 다음에 이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티오피아 아리차인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맥심 이번에 전에 나왔던 그 드립백은 실망이 심했는데 요건 한번 기대를 또 갖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카노에서 이제 싱글 오리진이 에티오피아랑 인도네시아 두 가지가 이번에 나왔어요. 뭐 텀블러 껴서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도 한번 사보려고. 근데 지금 돈을 못 벌어서 와이프한테 지금 막 레이저 받고 있는데 큰일 났네. 야, 빨리 가상화폐 더 대박나라. 자, 이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이퀄 커피를 가지고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카누가 아니라 이퀄 커피이기 때문에 일단 이퀄 커피가 기본적으로 군고구마 느낌이 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유랑 섞이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그래서 요 3사 제품 맛있는 우유 GT, 데니시, 그다음 메일우유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서울우유 이 멸균유를 좀 섞어볼 거예요. 맛이 괜찮나? 물론 맛있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커피가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밖에 못 넣을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커피 분말을 다 털어 넣어야지. 이게 생각보다 분말이 다 안 떨어졌네. 네. 저는 사실 요런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새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도 그렇겠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나만 재밌나? 물론 나만 재밌겠지. 보통 이런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이러고 놀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느끼는데 뭐 일반 분들은 썩 좋아하진 않죠. 네. 참 한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래. 지금 이퀄 커피 You and Me라고 써 있네요. 이퀄.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뜨거운 물을 살짝 넣어서 일단 분말을 좀 녹여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선이 나를 막고 있네. 네. 마이크 선아 절로 가라. 네, 선아 절로 가라. 네, 선을 좀 옮기고 좀 녹이고 나서 이게 또 잘 안 녹네요 생각보다.
녹이고 나서 네, 우유를 좀 부어 볼게요. 이게 잘 녹아야 이게 또 희석이 잘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우유에는 잘 안 녹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커피들이 분말이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뭐 처음부터 찬 우유에 녹게끔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뜨거운 물을 조금 넣었어요. 조금씩. 왜냐면 안 녹기 때문에. 뭐 우유를 또 전자레인지로 데우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애매해서 일단 뜨거운 물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데니시 건강한 우유. 참고로 보시면 이게 지방 함량이 달라요. 뒤에 보시면 지금 매일 이 오리지널 3.5는 3.6은 지방이 3.6g 들어있어서 3.6이에요. 네, 아무튼 7%가 전체 비중에서 이제 7%입니다. 보시면 당류가 5%, 단백질 5%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데니시 건강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6%,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좀 떨어지죠. 그 단백질은 또 5% 똑같아요. 당류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 실제로 맛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우유가 세 가지 다. 반면에 이제 남양 우유 GT도 볼까요? 보면은 지방 함량 7% 똑같고요. 당류도 5%. 네, 5%. 근데 당류 같은 경우에는 매일이 5g인데 5%로 나오고 남양 GT는 4.5g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3g, 3g, 3g 단백질 똑같고요. 한번 데니쉬 우유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우유를 조금만 넣어야지. 네,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네. 자, 지금 부었고요. 최대한 다시 한번 잘 녹여준 다음에 맛을 볼게요. 네. 우유를 조금 더 잘 넣고 믹스. 자, 일단 지금 처음에 넣은 거는 이제 동원의 데니시 더 건강한 우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남양 GT, 매일우유, 서울우유, 뭐 데니시 우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쓰는 건 대부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써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고소하지만 약간 그 물탄 느낌 특유의 그게 있네요. 근데 되게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살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메일우유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메일우유. 아씨, 이게 좀 얼마 안 되는데. 자, 똑같은 양을 최대한 부어주시고. 자, 잘 녹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하지만 우유 회사별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의 맛에 영향도 줍니다. 메일우유를 넣었는데 뭐지? 이게 우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 닝닝한 맛은 데니쉬보다는 더 괜찮지만 단맛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은 잘 사는데 단맛은 데니쉬 쪽이 더 많이 삽니다. 오히려 단맛은 데니쉬가 더 낫다. 자, 이번엔 남양 GT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좀 천천히 음미를 해야지. 사실 맛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느껴져요. 실제로 이 우유의 온도도 중요한데 지금 우유 온도가 지금 매일 게 조금 더 많이 차갑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건 맛있는 우유 GT예요. 네. 커피 분말은 똑같고 네, 최대한 다 녹인 다음에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는 우유 GT가 조금 더 풍미가 사는 것 같아요. 고소함과 단맛의 균형감도 좋고 오히려 메일 쪽이 고소함은 더 많이 드러나는데
좀 단맛이 좀 더 사는데? 아, 고소한 맛은 마시는 우유가 더 낫나? 단맛은 데니시 쪽이 더 좋고요. 메일 우유는 약간 중간적인 성격? 맛있는 우유는 약간 고소함이 좀 더 잘 풍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풍미는 남양께 좋고 단맛은 데니시가 좋고 메일 우유는 약간 중간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무난한 거는 메일 쪽이 무난하고 단맛을 살리는 건 데니시 덴마크 우유, 풍미는 맛있는 우유 쪽이 풍미가 더 잘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 우유를 한번 섞어 볼게요. 요건 이제 멸균유예요. 책상에 쏟았어. 내 미쳤구나. 자, 이 조댕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쏟아져. 큰일 났네. 아이씨. 나 어쩌면 좋아. 막 다 쏟고 난리가 났어. 자, 또 먹어볼까? 네, 풍미가 좋은 남양, 밸런스가 좋은 메일, 단맛이 좋은 동원 데니시. 자, 이거를 과연 서울을 섞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서울 우유를 섞으니까, 참고로 이거 멸균유예요, 멸균유. 데니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탄 맛이 더 세지면서 뭔가 어색해. 약간 분유향 같은 것도 올라오니까 좀 불편하고요. 메일 우유를 볼까요? 메일 우유도 이상한데? 어? 맛있는 우유 GT가 좀 괜찮은데? 맛있는 우유 GT 같은 경우에는 풍미가 더 묘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물탄 맛이 세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보면 그냥 먹기에도 남양 GT가 좀 더 괜찮고요. 거기에 이제 멸균유를 섞어도 남양 GT 쪽 조합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시에다가 서울우유 멸균유 섞으니까 지금 이쪽은 좀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단맛은 잘 사는데 전체적인 균형감이 깨져. 메일도 약간 뭔가 애매해.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 또 느끼하기도 하고. 반면 맛있는 우유 GT는 균형감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면서 그 크리미한 풍미도 잘 올라와. 참 신기하네. 이게 우유 회사들마다 또 같은 우유인데도 조합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같은 우유인데 남양 GT랑 메일 우유랑 섞어서 한다. 뭐 그것도 좀 신기하겠죠. 한번 해볼까? 서로 다른 이 멸균류가 아닌 거랑 섞으면 더 괜찮나 한번 해볼까? 참고로 멸균류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크리미한 풍미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멸균류랑 일반 우유랑 조합이 맞는 우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유가 다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랑 그 서울우유 멸균류랑 남양 GT가 좀 어울렸어요. 이 커피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커피랑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경우의 수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이렇게 먹었으니까 맛있어서 다음에도 꼭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황에서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우유 맛이 좋은 남양과 이 메일 우유 두 개를 한번 섞어서 먹어볼게요. 일단 분말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뭐 어차피 이거 한 번 쓰고 버려야지 뭐.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퀄 커피 분말을 다 넣고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네, 조금만 넣어야죠. 네, 물탄 맛이 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금 넣고 녹여줘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진짜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먹을 게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맨날 그런 거랑 먹으러 댕겨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맛집도 엄청 많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먹어봅니까? 뭐 맛집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새로운 상품들도 끊임없이 나오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좋죠. 왜냐면 이제 RTD 음료들도 계속 나와요 지금.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정체기는 있지만 지금 또 꾸준히 나오다 보면 뭐 아무튼 간에 제 입장에서는 방송 소재를 쓸 게 많죠. 자, 이번에는 남양 GT 플러스 메일 우유를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유를 섞은 것보다 과연 일반적인 우유 블렌드를 하는 게 나을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멸균유의 이제 크리미한 느낌 때문에 많이 쓰겠죠? 물론 이제 저울 살균유들이 더 좋긴 해요. 사실 맛은. 물론 이제 우유가 비싸서 그렇지.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냥 특별하진 않는 그런 맛이 납니다. 맛있는 우유 GT 플러스 메일 우유를 넣었을 때는 풍미가 산다거나 특별히 맛이 특별하진 않고 그냥 무난한 라떼 느낌이 나요. 오히려 특색이 더 사라지는 그런 느낌? 참 신기하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이 생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다 맛이 달라요. 네 가지 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의 우유를 들어갔느냐에 따라 일단 기본적으로 라떼의 느낌이 확연하게 좀 세세하게 다르고요. 저는 그냥 맛있는 우유 GT를 쓴 게 나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멸균유를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이 상태가 조금 더 적합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퀄 커피라고 하는 스틱형 커피를 가지고 쓸데없는 짓도 해봤고요. 물론 생각보다 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속이 느끼하기도 하고 이글거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 커피 자체가 맛이 나쁘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시중에 많이 유통되거나 많이 눈에 뜨는 커피는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커피라는 재단에서 판매되는 이 이퀄 커피가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중에 쉽게 눈에 띄진 않아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는 가능하지만 아무튼 이런 커피를 먹어봤다는 것도 신선하고 약간 군고구마의 맛과 풍미 같은 게 느껴져서 꽤 괜찮았다. 우리가 이제 그 누룽지탄 깡냉이스러운 커피들은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군고구마 느낌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스틱 커피 종류 중에서는 그만큼 이제 단맛과 단 풍미들이 좀 잘 연출되면서 구수하게 좀 균형감 있게 나타냈던 것 같고요. 물론 이 카노 시그니처의 또 이제 개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것도 있지만 이 제품도 확연하게 다른 상품의 느낌을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심심하니까 이 카누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네, 우유를 좀 비우고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또 잠시만요. 자, 판을 벌린 김에 해본다고 이번에는 이제 카노 시그니처 다크를 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카노 시그니처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미디엄이 지금 재고량이 없어요. 제가 사놓은 게 하나밖에 안 남아서 원래는 미디엄으로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미디엄으로 해봐야 조금 더 커피의 단맛들을 더 살릴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다크 쪽이라 좀 쓴맛이나 고소한 맛을 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궁금했는데 스틱 커피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쓴 거죠. 네. 그럼 다크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우유 쪽이 좀 더 잘 어울릴까?
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뭐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더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커피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다 보면 다양한 그 어떤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먹었는데 맛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유를 쓰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고, 그래서 좀 어떤 측면이 좀 더 맛있을까? 네,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카노 다크를 넣어서, 아이고, 이 물이 좀 식으면 안 되는데. 우유 3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물론 분말이 잘 녹여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왜냐면 이게 물이 많아지면 우유의 물탄 맛들이 세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데니시 우유가 좀 닝닝한 느낌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이 우유만 따로 먹었을 때에도 지방 함량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이 메일이나 뭐 남양, 뭐 서울, 그러니까 메이저 우유 제품들이 좀 더 맛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은 그래요. 물론 이제 저온 살균유들이 더 맛있죠. 대체적으로는 더 커피까지 튀고 미쳤구나 내가. 옷에 커피 튀면 이거 안 지워지는데. 아, 정말 참 한심하네 내가 생각해도. 일단 잘 안 녹아요 지금 이게. 잘 녹여야 되는데. 아, 또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네. 분말이 잘 녹아야 우유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녹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한 번쯤 다양한 커피를 가지고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보통 요즘에는 물론 안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보통 부부가 같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커피를 집에서 홈카페로 즐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굳이 나가서 안 먹어도 되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자, 일단 데니시 컵 우유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카누 시그니처, 이제 블랙이죠. 블랙에다 지금 타고 있고요. 뭐 우유를 네, 잘 녹이고 있습니다. 네. 네, 남양이랑 메일도 부어보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나 때려 죽일 텐데 막 우유 이런 거 쓸데없이 만들어서 막 버리고. 네. 야, 돈이나 벌어 오세요. 자, 지금 때깔로 보면 때깔 차이는 거진 비슷해요. 색깔 차이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게 카누가 다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진해서 그런지 우유를 타도 연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데니시 우유를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네. 느낌이 센데. 마셔볼게요. 쌉싸름한 맛과 풍미가 많이 올라옵니다. 다크 특유의. 그러니까 아예 그 우유가 그 쓴맛을 죽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고소한 라떼 맛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그 쓴맛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라떼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카노 시그니처 다크가 아무래도 무게감이나 이제 특유의 그 다크로스트 특유의 느낌들이 살아있어서 조금 거슬리는 감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일우유. 얘는 쓴맛이 좀 덜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잘 안 느껴져. 자, 이 남양 맛있는 우유. 남양 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 특유의 쓴맛이 좀 올라옵니다. 반면에 메일우유는 쓴맛이 좀 잘 안 느껴져. 지금 우유는 거진 비슷하거든요. 양이
거진 비슷한데 참 맛의 차이가 또 확연하게 나타나네. 신기한데? 자, 좀 더 우유를 붓고 다시 한번 풍미를. 자, 데니시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남향도 약간 그 스모크한 느낌들이 입안에서 좀 오래 퍼져요. 반면에 메이루유는 좀 덜 퍼져. 그 고소한 맛들이 좀 더 잘 살아. 와, 신기하다. 뭔가 확실히 특색이 좀 나뉩니다, 이것도. 지금 카누 같은 경우에도 데니시와 메일과 남향이 좀 나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거야 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나마 제 취향에는 이 그 카누 시그니처 다크는 메일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서울우유 멸균율 좀 넣어볼게요. 좀 더 살리나? 물론 못 살릴 수도 있지. 자, 이렇게 보면 볼까요? 아무래도 우유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지 뒷맛은 더 고소해지긴 했는데, 데니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맛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은 좀 더 살아요, 단맛이랑. 근데 특별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매일 고소한 맛 뒤에 이제 그 크리미한 풍미가 좀 더 잘 올라오지만, 그냥 무난한 느낌이고. 남양 멸균유를 섞으면 또 남양이 좀 더 나은데, 이 남양이 서울우유랑 좀 잘 맞나 보다. 그냥 우유 자체만 놓고 먹기에는 메일우유가 좀 더 제 취향에 가까워서 고소한 맛과 단맛이 좀 잘 나타났고요. 실제로 서울우유 멸균유를 섞으면 남양 쪽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감이. 아무튼 뭐 결과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이 다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유 자체만 넣고 먹을 땐 메일우유가 괜찮았고, 서울우유 이 멸균유를 섞을 때는 남양우유 섞인 쪽이 좀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가 맛있었지? 기억이 안 나. 아까는 남양께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멸균유가 섞일 때는 남양께 좀 별로였었죠. 아무튼 좀 경우의 수가 예측하지 않는 쪽으로 좀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커피를 섞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번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이 커피와 우유의 조합은 재밌기도 하지만 어떤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달라요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오늘 좀 스틱커피 몇 가지를 다뤄보면서 또 맛이 어떤가, 그리고 우유랑 섞으면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집에서 하기에는 뭐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뭐 커피를 좋아하는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과 함께 테스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현장 카페에 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 특히 이제 관심을 있어 하는 친구들, 뭐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봐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 거 테스트 해보고 먹어보고 그러면 확실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반응이 좀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제 뭐 뿌듯함도 있고 또 재밌다 뭐 이런 것도 느꼈는데,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테스트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제 카페를 냈을 때 다양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에 따라 커피에 따라
이런 어떤 조합과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알고서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카페에서 라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우유를 사서 테스트해보고 먹어보고 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제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러겠죠. 왜냐면 그때그때 다른 커피가 만들어진다면 우유도 그때그때 달라야겠죠. 네, 아무튼 또 재밌는 테스트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커피에서 나온 이퀄 커피와 카노 시그니처. 와, 껍데기만 잔뜩 남았어. 이거 다 버려야 될 텐데 먹으면 아마 배 터져 죽을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갔다 온 식당 얘기랑 카페 얘기를 하고서 오늘 맞춰볼까 합니다. 맞다. 오늘 허영만 작가의 커피 이야기도 해야 되지. 잠시만요. 계속 잠시만. 잠시만! 커피를 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녹음을 잠깐 멈춰놓고 했고요. 물론 듣는 분들은 바로 1, 2초 만에 이어지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후다닥 설거지를 하고 왔어요. 네. 먹은 거 채워놔야지. 안 그랬으면 쳐맞아. 와이프한테 쳐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아내에게 힘이 되는 남편들이 되고. 자,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 또 에피소드 소개하면서, 마무리는 제가 이제 먹고 온 카페 커피 이야기, 뭐 그런 거 좀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6화, 네, 7권이죠. 네, 이제 거진, 이게 총 8권짜리 만화책이거든요. 허영만의 커피 한 잔 할까요가. 거진 이제 마지막을 내다리고 있는데, 에피소드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46화, 모카 키스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에피소드죠. 이걸 뭐, 현장 스케치를 보니까 실제 제주도에 위치한 그 카페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과의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부래요. 이 마당여관이라고 하는 이충수, 곽소영 부부가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제주도에 마련한 보금자리다. 이제 그 실제 배경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커피 에피소드 이야기를 이제 만든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 살던 부부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제 텃밭을 가꾸고 펜션인가? 네, 펜션 같은 걸 운영하면서 겸사 이제 카페도 해요. 그래도 좀 돈이 있으신 분이죠. 네,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뭐 돈이 있어야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인가 봐요. 아무튼 이분들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내려와서 뭐 펜션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좀 약간 되게 운치 있는 삶을 사는 부부로 이제 묘사가 돼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밀려오는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죠. 우리가 제주도나 이제 시골로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로운 타향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럴 만한 어떤 용기도 없고 약간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뭐 돈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소드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이 제주도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묘사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부부의 이야기로 에피소드가 엮여져 나갑니다. 사실 에피소드가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 화에는 그런 건 없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모카 커피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자체에 흘러가는 문맥이 그냥 너무 평범해요. 제주도 타향살이 하시는 이 카페 부부의 이야기를 그냥 잔잔하게 담고 있어서 뭐 특별히 다룰 만한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와이프가 모카 커피를 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멘의 모카 커피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 소개와 함께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데 참고로 이 예멘의 모카는 에티오피아에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조가 에티오피아 커피죠. 그래서 이제 모카 커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커피 향 자체가 그 초콜릿 향미가 좀 잘 났다고 해요.
물론 이제 모카항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모카커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물론 이거는 커피 관련 서적들을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카커피를 인도네시아 모카자바나 에티오피아의 모카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모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비슷하게 판매되는 커피인데, 사실 뿌리는 같아요. 왜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가고 예멘에서 다시 인도네시아 자바로 갑니다. 물론 이 역할을 해준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덜란드 상인인 동인도 회사가 그 주축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이제 커피를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걸 전 세계에 이제 뿌리게 되는 큰 역할을 하신 게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 아무튼 이 만화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커피와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카 항구의 생두 독점이 끝난 후에도 모카 커피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는 유명세에 편승하기 위해 모카 커피와 혼합한 블렌드 명칭을 모카 자바라고 했으며, 에티오피아의 하라 커피는 예멘과 동일한 가공 방식을 앞세워 모카 하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해줘요. 한편 카페 모카는 모카 커피의 초콜릿 맛의 착안에 만든 메뉴며, 모카항에서 수출한 커피의 양이 현저히 줄고 급기야 향구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 최고의 맛이라는 의미로 자사 제품의 모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쉽게도 예멘 전국의 불안과 낙후된 유통 시스템에 인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 좀처럼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라면서 이제 모카 커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예멘의 모카는 세계 3대 커피의 이제 하나예요. 물론 세계 3대 커피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제도의 하와이안 코나, 그리고 예멘의 모카,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데, 그 주제를 다룬 게 이 모카 키스라고 하는 에피소드면서 동시에 이제 모카 커피를 소개해주는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에피소드는 이렇게 일단락했고요. 제가 다녀온 식당 그리고 커피집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밥을 먹고 다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성북동에 이제 돈가스가 먹고 싶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박산의 왕돈가스 본점을 다녀온 후기랑 처음 먹어본 콘레드 커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저의 그냥 또 일상의 에피소드로 삼아서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뭐 평범하지만 저 한심한 아저씨는 저러고 사는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보통 우리가 성북동 왕돈가스라는 게 좀 약간 뭐랄까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고, 실제로 많은 맛집들이 성북동 왕돈가스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돈가스 집들이 실제로 성북동 왕돈가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 성북동의 돈가스가 언제부터 이 유명세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성북동 쪽에 왕돈가스 하면 많이 언급하는 곳이 세 집이 있습니다. 그 돈가스 하면 금왕 돈가스, 생선가스는 오박산의 왕돈가스, 뭐 함박스테이크는 서울 왕돈가스, 뭐 이렇게 해서 요 세 집이 성북동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집인데, 아무래도 이 이름이 좀 퍼지면서 많이들 쓰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다 온 곳은 오박산의 왕돈가스였고요. 참고로 처음 갔어요. 제가 서울 토백이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본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가던 데만 가다 보니까 새로운 데를 가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안 가봤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는 재미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집을 처음 갔습니다. 오박산의 왕돈가스 처음 갔고요. 물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참고로 이게 그 대학로 쪽에 있는 해화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얘가 명륜동인가? 정확하게 주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화로로 돼 있는데, 이 그 과학고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왜 가게 됐느냐, 그 와이프랑 이 명륜동 쪽에 이제 집들을 좀 알아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 명륜동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꿈을 꾸고 있어서 저는 연신내, 와이프는 명륜동. 아무튼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이제 집을 사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그냥 이제 보러 다니는 거죠.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가는 김에 이제 돈가스도 한번 먹어보자. 왜냐면 지나다니긴 많이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본점이 성균관대 입구에 있어요. 본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돈가스를 한번 먹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가게 됐고요. 진짜 처음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보기만 많이 봤는데 이제 오늘 처음 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별론가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돈가스 맛집들 많이들 있잖아요. 동네마다. 보통 이제 7,000원에서 8,000원, 조금 더 세봐야 이제 9,000원 정도인데 참고로 이 집은 10,000원이에요. 오박사 정식이 전 1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1,000원인가? 아무튼 저희가 먹은 거는 이제 돈가스랑 이제 오박사 정식을 먹었는데 이 오박사 정식을 시키면 네, 그 기본적인 돈가스, 그 다음에 함박 스테이크, 그 다음에 이제 생선가스 3개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가니까 그 스프를 주셨어요. 스프. 근데 생각보다 큰 접시에 스프가 나오는데 전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스프 맛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먹고 있었거든요. 물론 스프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옆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을 살짝 쳐먹으면 쳐먹는데 소금을 살짝 넣어서 먹으면 되게 감칠맛이 살아나서 스프가 꽤 따뜻하니 맛있었어요. 물론 후기 같은 거 보면 뭐 식은 스프를 줬다 뭐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프부터가 좀 제 취향에 좀 맞았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이 10,000원이라 솔직히 10,000원 내고 먹을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 돈가스랑 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양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 접시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돈가스집 왕돈가스라고 하면 뭐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 양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집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야매스러운 왕돈가스집 많은데 이 집은 진짜 양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오이 고추 같은 거랑 이제 깍두기가 나오는데 깍두기가 시원해서 좀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돈가스만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돈가스 맛집 중에 이제 모밀이나 냉면 같이 좀 느끼함을 잡아주는 구성이 있는 그런 돈가스 집을 주로 가요. 사실 왜냐면 돈가스만 먹다 보면 물려 느끼해갖고 물려요. 그러니까 젊을 때야 뭐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나이 먹고 나서는 좀처럼 돈가스 한 판 먹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잠실의 할아버지 돈가스 같은 경우에 느끼해서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집은 일단 소스 자체가 약간 새콤하면서도 달큰한 느낌의 소스라 느끼함은 최대한 잡아주긴 해도 확실히 느끼해. 특유의 느끼함을 없앨 수는 없어. 근데 그 깍두기가 좀 시원하다 보니까 깍두기를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끼함은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까 함박 스테이크도 맛있고 생선가스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돈가스도 무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 돈 10,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즐겁게 이제 돈가스를 먹고 왔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그냥 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더 다양한 식당들을 찾겠지만 저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녀왔던 집을 소개해 봤어요. 물론 10,000원이라는 돈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대비 만족도가 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식당들 치고 왜냐면 요즘에 뭐 특히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뭐 한 끼 먹으려면 기본 15,000원. 뭐 그 정도가 기본이야. 근데 먹고 나면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10,000원 정도 내고 먹기에 아깝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돈가스를 먹기 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물론 이제 인사동 쪽을 돌아다니다가 이 종로에 위치한 이제 콘레드 커피를 이제 먹게 됐어요. 사실 여기는 체인점입니다. 네, 체인점이라서 저도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집 커피는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고 제가 사실 뭐 이런 프랜차이즈는 잘 소개를 안 합니다. 원래 관심도 없고 프랜차이즈는 소개할 필요가 잘 없는데 그냥 커피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었는데 1,000원 주고 먹기에는
깔끔하고 괜찮아서 한번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회사를 찾아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많지 않고 한시적 혜택 가맹비 면제라고 이제 소개도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가맹비가 50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인지 가맹비를 안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좀 봤어요. 교육비는 부가세 별도 300만 원, 그러니까 330만 원 정도 되겠죠. 매장 운영 및 레시피 매뉴얼 교육, 매장 오픈 시 본사 매니저 지원. 물론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사실 300만 원 정도 주고 배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걸 굳이 돈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포스 보고 그 레시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한다기보단 이게 그 매뉴얼 교육이 보통 일주일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도 적어요. 하루에 8시간씩, 뭐 한 7시간에서 8시간씩 해서, 뭐 한 40시간 정도가 이제 교육 시간인데, 보통은 이제 레시피 교육 플러스 이제 포스 보는 메뉴, 뭐 그런 걸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0만 원을 받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과한 감이 있죠.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해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뭐 제가 콘레드 커피를 홍보하거나 뭐 아니면 뭐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커피를 맛있게 먹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이제 그냥 본 거예요. 뭐 인테리어는 2650, 뭐 평당 기재가 안 돼 있고 대략 이렇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도합해서 이제 보통 총 개점 비용이 이제 5,7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게 평수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보통 10평 정도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10평 정도 해서 5,7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로열티는 부가세 별도로 정액제로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이제 로열티가 22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참고로 이 콘레드 커피는 이제 키오스크 주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카페도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남성 바리스타 분 한 분이 이제 응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먹었던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가격은 물론 1,000원. 뭐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좀 유심히 봤더니 저는 장비만 조금 보게 되었는데 그라인더는 잘 안 보였고 머신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거기에 보였던 머신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코브 머신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왜냐면 그 스위치 위치나 그 뭐랄까 로고는 이제 콘레드 커피로 써 있었어요. 머신기 하단부 쪽에는 써 있었는데 그냥 비주얼 자체가 상당히 비슷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봤는데 이 코브 머신기는 일단 수동 머신기입니다. 수동 레바 머신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수동 레바 타입의 머신기를 이제 이쪽 pom페이나 아니면 라산마르코 정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일단 국산 커피 머신기를 쓰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회사 제품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은 아닌데 이 회사를 좀 찾아봤더니 5월에라고 그랬나?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5월에라고 하는 회사래요. 이 회사 소개를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데 생도 수입을 시작으로 창업된 5월에는 커피 머신 수입 판매를 거쳐 이제는 커피 머신 제조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태리 커피 전문 회사 및 최고의 바리스타와 교류하여 레버형 커피 머신 코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회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 그래도 좀 탄탄한 회사인 것처럼 일단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팀 미트 더 팀이라고 해갖고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회사가 총 머신기 3대를 다루고 있는데 머신기가 코브, 레바식 커피 머신기, 미리네, 그 다음에 마루 이렇게 좀 생소한 머신기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볼 법한 디자인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국내 머신기 사용량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정확하게 코브 머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콘레드 커피에서 다루는 머신기가 약간 이 코브라고 하는 이 머신기랑 매우 유사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이 레바시 커피 머신기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보여진 머신기는 이 머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코브 머신기의 특징은 보통은 이제 보일러가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많이 끼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스텐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스케일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완성도나 장점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안 써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참고로 레바식 수동 머신기입니다. 그러니까 콘레드 커피는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커피 온리나 커피만 같은 이 저가형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동형 레바 머신기를 씀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된 커피 맛을 추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먹었을 때 저가 커피 치고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맛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가형 커피들 먹으면 쓴맛이 많이 돌거나 뭐 탄맛이 돌거나 좀 불편한 느낌들이 보통 많이 나는데 이지 커피는 되게 구수하고 쓴맛과 탄맛이 일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커피 온리라고 하는 900원짜리 커피도 그랬고 이 집은 뭐 1000원입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먹기가 편안했던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 커피 맛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먹고서 유심히 이제 브랜드도 보고 이제 장비도 보게 됐죠. 왜냐면 맛이 없었으면 그냥 집에 갔을 텐데 맛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도 뒤져봤더니 실제로 가맹점은 많지 않지만 조금은 맛이 괜찮은 카페라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머리에 좀 각인이 됐는데 그 집 커피를 먹고 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하지만 커피가 완성도 있는 이런 커피 전문점들은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커피들이 많이 접근이 돼야 소비자들이 이제 커피를 선택하고 맛을 보는 안목들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레라고 하는 회사도 제가 겸사 알게 됐고 물론 이게 2017년도인가 뭐 카페쇼에 나왔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뭐 제가 어떻게 뭐 다 알겠어요. 대부분 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겸사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죠. 사실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알므로 인해서 저도 한 단계 좀 더 배워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쪽에는 콘레드 커피가 잘 없어서 다음에는 좀 다른 지점에 있는 커피도 좀 먹어볼 생각인데 특이했던 건 이 집은 룽고를 활용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팝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제 기억에 500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사이즈는 좀 더 크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커피가 이제 14온즈 플라스틱 컵에 나오고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뭐 1000원짜리 커피 치고 1000원대에 많이 먹었던 게 최근에 먹은 게 이제 KFC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 참고로 900원이었어요. 근데 햄버거 전문점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가 지금 최근에 먹은 게 버거킹, 맥도날드, 그다음에 KFC입니다. 롯데리아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롯데리아도 가서 먹어봐야겠죠. 뭐 기회가 되면 요 네 가지 커피를 사갖고 와서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엔 세 집 다 커피 맛이 비슷했어요. 쓴맛이 좀 많이 부각되고 탄 향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KFC가 조금 좀 연해서 쓴맛과 탄맛이 좀 덜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불편했어요. 이런 햄버거, 버거킹도 그랬고 맥도날드도 그랬고 KFC도 그랬고 쓴맛과 탄 향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불편했는데 이 집 커피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 룽고도 한번 먹어보고 느낌이 어떨까. 근데 대체적으로 룽고가 이제 기본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그 한 잔의 양을 가지고 룽고를 뽑으면 보통 맛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투샷을 뽑아서 룽고로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한 샷을 길게 뽑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룽고가 대체적으로 맛이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떤 맛을 연출해 줄지가 좀 궁금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콘레드 커피의 룽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어볼 계획입니다. 겸사 이 오어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커피 머신기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코브, 미리네, 마루.
일단 디자인도 되게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나름 심플하면서 뭔가 색다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이 5월에 이제 다양한 미리네나 마루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이 좀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머신기인가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모양을 보면 약간 슬레이어 느낌도 많이 나고 어디서 많이 볼 법한 디자인을 많이 차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루도 그렇고 미리네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궁금합니다. 네, 국산 머신기의 어떤 활약도 기대되고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와의 어떤 그 경쟁력에 있어서 어떤 우위를 볼 수 있을지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참고로 코브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3그룹짜리가 한 9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동 머신기 치고 뭐 사실 수동이 좀 뭐 꼭 싸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과연 그 가격 대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물론 너무 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 가성비를 과연 앞세울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요. 써보고 싶어요. 이런 거 진짜. 근데 뭐 사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써주지도 않고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다녀왔던 곳 네, 콘레드 커피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뭐 사실 제가 아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뭐 사실 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죠. 사실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정말 이 극히 작은 걸 가지고 뭐 커피 한 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틈틈이 제가 게으르지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한계성도 있고 제 조금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몇 회지? 120회. 네. B급 커피 하기 120회. 오늘로서 이제 이번 주 녹음은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뭐 업로드는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지. 아무튼 여기까지.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